은행에 가서 통장이랑 신분증만 내밀면 내 돈은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2026년,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이 당연함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창구 직원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휴대전화를 꺼내라고 하거나 지문을 찍어야 한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당황하실 수밖에 없죠. 나는 평생 이렇게 해왔는데 왜 갑자기 안 되는 거냐,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실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변화를 모른 채 예전 방식만 고집하다가 정작 급한 날 돈을 못 찾게 되는 상황입니다. 명절 전날 손주들 용돈 준비하려고 은행 갔다가 헛걸음하고 병원비 내야 하는데 현금이 필요한 순간에 추가 인증 때문에 막히면 그때부터 불편이 시작되는 거죠.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내가 금융 시스템에서 뒤처지는 사람이 되어가는 느낌까지 받게 됩니다. 그럼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요? 은행들이 어르신들을 괴롭히려고 일부러 절차를 복잡하게 만든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요즘 사기꾼들이 신분증 사진 한 장, 통장 사본 한 장만 있으면 남의 돈을 빼내는 기술이 너무나 정교해졌기 때문에 은행과 금융당국이 어르신들의 돈을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겁니다. 종이로 확인하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사람 자체를 확인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 거죠. 지문, 얼굴, 손바닥 정맥처럼 내 몸이 곧 증명이 되는 세상이 온 겁니다. 문제는 이 변화의 의도는 좋은데 정작 어르신들에게는 아무도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준다는 점입니다. 그냥 창구에서 갑자기 새로운 요구를 받으니까 당황스럽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결국 금융거래 자체가 두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변화가 무섭고 어려운 게 아니라 미리 알고 조금만 준비하면 오히려 훨씬 편하고 안전해진다는 걸 제대로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국내외에서 고령층 금융제도와 사기 예방을 22년째 연구하고 있는 박사 장우석입니다. 여러 기관 자료와 실제 시범 운영 사례들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어르신들이 겪는 불편과 불안이 대부분 정보 부족에서 온다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알고 나면 별것 아닌데 모르고 있을 때는 엄청난 벽처럼 느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어르신들의 오래된 금융 상식을 하나씩 부드럽게 깨면서 2026년 이후에도 편하게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을 정말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통장과 신분증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아직도 믿고 계신가요? 그 믿음이 오히려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분명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행 갈 때 통장이랑 신분증 외에 또 뭘 준비하고 계신가요? 제가 작년 가을에 만났던 74살 이정숙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정숙님은 평생 성실하게 사셨던 분이에요.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면서도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매달 연금 받아서 생활비 쓰시고 조금씩 모으시면서 당신 힘으로 살아오셨죠. 그런데 추석을 한 달쯤 앞두고 손주들 용돈이랑 제사 준비할 돈을 찾으려고 평소처럼 통장이랑 신분증을 챙겨서 은행에 가셨어요. 창구에 서서 100만 원만 찾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젊은 직원이 잠시만요 하면서 화면을 이리저리 보더니 오늘은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시작하는 겁니다. 갑자기 휴대전화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아니면 생체 정보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정숙님은 그 자리에서 얼굴이 하얗게 변하셨습니다. 나는 그런 거 모른다. 평생 이렇게 통장 들고 와서 찾았는데 왜 갑자기 안 되는 거냐. 내가 뭘 잘못한 거냐. 목소리가 떨리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했지만 이정숙님 입장에서는 그 말들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냥 내가 세상에서 뒤처진 사람이 된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 걸 나만 모르는 것 같아서 너무 창피하고 속상했대요. 결국 그날은 돈을 못 찾고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명절 준비는 급한데 은행은 다시 가기 싫고 자식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자니 내가 늙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그것도 싫고 며칠을 그렇게 혼자 끙끙 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큰딸한테 전화해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대요. 은행에서 뭔가 바뀌었나 보다. 나는 잘 모르겠다. 한번 같이 가줄 수 있겠냐? 딸이 퇴근하고 같이 은행에 갔는데 딸도 정확히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다음날 바로 이정숙님을 찾아뵙고 함께 은행에 다시 갔습니다. 그날 우리가 한 일은 사실 아주 간단했습니다. 첫째, 이정숙님 휴대전화에 은행 프로그램을 깔아서 잔액만 볼 수 있는 화면을 열어보는 연습을 했어요.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숫자만 보는 거니까 실수할 것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손이 떨리셨지만 3번 정도 눌러보시더니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시면서 조금씩 익숙해지셨어요.
둘째, 창구에서 지문 등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정숙님은 내 지문을 은행에 주면 어디 나쁜 데 쓰이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건 어머니 돈을 더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장치예요. 신분증은 잃어버리거나 누가 훔쳐갈 수 있지만 어머니 손가락은 누가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요. 그제야 이정숙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그럼 한번 해볼까 하시더라고요. 등록하는 데 걸린 시간은 채 10분이 안 됐습니다. 지문 한번 찍고 간단한 확인 절차 거치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10분이 이정숙님한테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은행 가실 때 통장 잃어버릴까 봐 조마조마하지 않아도 되고 창구에서 추가 확인 요청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손가락만 대면 되니까 오히려 시간도 훨씬 빨리 끝난다고 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정숙님이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스스로 휴대전화로 잔액 확인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숫자가 맞나 확인하려고 보셨는데 보다 보니까 언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지 흐름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상한 출금이 있으면 바로 알 수 있겠다. 은행 갈 필요 없이 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석 달쯤 지나서 이정숙님이 제게 전화하셨어요. 감사하다고 그날 같이 은행 가지 않았으면 나는 아직도 겁먹고 살았을 거라고요. 이제는 손주들한테도 할머니도 휴대전화로 은행 본다고 자랑하신다면서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변화가 무서운 게 아니라 혼자 모른 채 남겨지는 게 무서운 거구나. 누군가 옆에서 한 번만 천천히 알려주면 어르신들도 얼마든지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실 수 있구나. 여러분, 혹시 이정숙님처럼 은행에서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직은 괜찮지만 언젠가 나도 저런 상황이 올까봐 불안하신가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내용들은 여러분이 이정숙님처럼 당황하지 않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이걸 모르고 지나가시면 여러분도 언젠가 창피하고 답답한 경험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금융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단순히 은행 가는 게 편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사기꾼들한테도 안 당하고 내 돈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안전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저도 더 유익한 내용을 계속 준비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앞으로 몇 년간의 불편을 막을 수 있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실천법 중에서 단 하나만 놓치셔도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특히 5번째 장에서 말씀드릴 금융 비상 메모 만들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시면 사기 전화가 왔을 때 어디로 다시 전화해야 할지 몰라서 결국 사기꾼 말대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이정숙님이 작은 용기를 내서 지문 한번 찍고 휴대전화 화면 한번 눌러본 것만으로도 완전히 달라지셨듯이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그 한 가지가 여러분의 금융생활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릴 내용들을 놓치지 마시고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댓글로 물어보시고 끝까지 함께 가보시겠어요? 자, 이정숙님 같은 분들이 왜 은행에서 당황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026년 이후에 어르신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잘못된 금융 상식이 정확히 뭔지 하나씩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려야 할 상식이 바로 이겁니다. 통장하고 신분증만 있으면 언제든지 내 돈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믿고 계시죠? 그런데 앞으로는 일정 금액 이상 인출하거나 이체할 때 통장과 신분증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점점 늘어납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를 연구한 여러 자료를 보면 사기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바로 신분증 사본이랑 통장 사본입니다. 심지어 요즘은 사진 한 장만 있어도 정교하게 위조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겼어요. 그래서 금융당국이랑 은행들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계속 바꾸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71살 박정혜님은 통장이랑 신분증만 있으면 다 된다고 굳게 믿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손주 학원비를 보내려고 은행에 갔다가 갑자기 추가 인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그날 필요한 서류를 안 가져가셔서 헛걸음하시고 다음날 다시 갔는데 그때도 절차를 제대로 몰라서 또 헛걸음하셨습니다. 결국 일주일이 지나서야 돈을 보낼 수 있었는데
그동안 손주 학원비가 밀려서 며느리한테 눈치를 봐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주로 사용하는 은행 한 곳만이라도 본인 확인 절차를 미리 등록해 두시면 됩니다. 은행 가셔서 직원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증 절차가 강화된다고 들었는데 미리 준비하고 싶다고요. 그러면 직원이 필요한 준비물이랑 과정을 천천히 안내해 줄 겁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급한 날 갑자기 가서 등록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유 있는 날 미리 한번 다녀오셔야 마음도 편하고 실수도 안 생깁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직 통장과 신분증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두 번째로 많이 오해하시는 게 스마트폰 금융에 대한 부분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돈을 만지면 실수해서 큰일 날 것 같다, 해킹당할 것 같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물론 조심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조회만 하는 단계에서는 절대로 돈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내 통장에 얼마 있는지, 최근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이걸 확인하는 건 위험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행동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잔액이랑 거래 내역을 자주 확인하는 분일수록 사기를 당하더라도 피해 규모가 훨씬 적다고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상한 출금을 빨리 발견해서 바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만 통장 정리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보니까 돈이 여러 번 빠져나간 걸 뒤늦게 알게 되는 거죠. 67살 김상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스마트폰이 너무 무섭다고 하시면서 은행을 자주 찾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해 겨울에 다리를 다치셔서 한 달 넘게 집에만 계셔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상한 출금이 5번이나 나갔는데 다리 나아서 은행 갔을 때야 알게 되신 거예요. 금액이 크지 않아서 다행이었지만 만약 큰 금액이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그 일 이후로 김상길님은 제 도움을 받아 한 달 동안 잔액 조회만 연습하셨습니다. 지금은 매주 스스로 확인하시면서 수수료도 줄이고 마음의 안정도 찾으셨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첫째 주에는 은행 프로그램을 열고 잔액만 눌러보세요. 그냥 숫자만 확인하는 겁니다. 둘째 주에는 최근 거래 내역 화면을 위아래로 내려보는 연습만 하시고요. 여기까지만 하셔도 절반은 끝난 겁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누가 옆에서 알려준다 해도 비밀번호나 인증번호 화면이 나오면 무조건 본인 손으로만 입력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거나 대신 눌러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스마트폰 금융을 전부 위험으로만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조회부터라면 한번 시도해 보실 수 있겠어요? 세 번째로 짚어야 할 상식은 생체 정보에 대한 오해입니다. 지문이나 얼굴을 은행에 등록하면 내 정보가 다 새어나갈 것 같다. 이런 걱정을 정말 많이 하세요. 저도 이해합니다. 내 몸의 일부를 어디 맡긴다는 게 찝찝하게 느껴지실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알아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생체 정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누구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신분증은 잃어버릴 수 있고 통장은 도난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손가락, 내 얼굴은 절대 누가 훔쳐갈 수 없잖아요. 미국이랑 유럽, 일본 같은 나라들의 연구 자료를 보면요. 생체 정보를 활용한 본인 확인 방식이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는 방식보다 사기 위험을 크게 줄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증은 복사해서 위조할 수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지문이나 얼굴은 복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은행에서도 여러 단계로 보호장치를 만들어서 생체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본인 확인할 때만 사용합니다. 73살 정종수님은 처음에 손바닥 정맥 등록을 절대 안 하겠다고 하셨어요. 내 몸을 은행에 맡기는 게 너무 싫다고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렸죠. 어르신, 이건 어르신 몸을 맡기는 게 아니라 어르신 돈을 지키는 겁니다. 통장하고 카드는 잃어버릴 수 있지만 어르신 손바닥은 잃어버릴 수 없잖아요. 그 말을 듣고 고민하시다가 한 번만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등록하고 나서는 통장이랑 카드를 자꾸 잃어버리던 걱정이 확 줄었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은행에 가서 생체 정보 등록이 어떻게 보호되는지 설명을 직접 들어보세요. 이해가 될 때까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은행 직원들이 설명하는 게 업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물어보세요. 단, 여기서 절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길에서나 전화로 생체 등록을 유도하는 경우는 100% 사기입니다. 절대 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내가 거래하는 은행 창구에 직접 가서만 진행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생체 정보 등록을 다 똑같이 위험하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아니면 제대로 된 설명을 들으면 생각이 조금 달라질 여지가 있으신가요? 네 번째 상식은 종이 통장에 대한 집착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통장 책자가 있어야 내 돈의 증거가 남는다고 믿으세요.
통장을 잃어버리면 내 돈이 사라지는 것처럼 불안해하시고요.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면 통장은 권리 자체가 아니라 거래를 보여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요즘 법원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실제로 증거로 인정받는 건 통장 책자가 아니에요. 은행에서 발급하는 거래 내역서랑 잔액 증명서 같은 공식 서류들입니다. 금융 관련 소송 사례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통장 기록보다 전자거래 내역이 훨씬 더 정확한 증거로 인정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통장은 분실하거나 훼손될 수 있고 심지어 위조될 수도 있지만 은행 전산 시스템에 남아있는 기록은 변조가 불가능하거든요. 69살 오명자님은 상속 문제가 걱정되셔서 통장을 서랍에 여러 개 모아 두셨어요. 그런데 막상 자녀들과 상속 이야기를 하려고 통장을 꺼내봤더니 정작 최근 거래 내역이 부족해서 은행을 다시 찾아가야 했습니다. 직원한테 거래 내역서를 발급받으면서 깨달으셨대요. 아, 통장 책자를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증명서를 챙기는 게 중요하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서랑 잔액 증명서를 한 번씩 발급받아 보세요.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어떤 정보가 담겨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서류들을 어떻게 보관하면 좋은지 설명도 들어보세요. 주의할 점은 중요한 서류를 집에 아무렇게나 두지 말고 가족과 상의해서 안전한 보관 장소를 정해두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통장 책자를 꼭 쥐고 있어야 마음이 놓이시나요? 아니면 거래 내역서라는 새로운 증거 방식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실 준비가 되셨나요? 마지막 5번째는 가족에게 모든 걸 맡기는 문제입니다. 아들, 딸이나 손주가 다 알아서 해주면 편하고 안전할 것 같죠? 저도 그 마음 이해합니다. 나이 들면 복잡한 건 자식들한테 맡기고 싶은 게 당연해요. 하지만 여기서 꼭 알아야 할 핵심이 있어요. 비밀번호랑 인증번호를 가족에게 넘기는 순간 내 계좌에 대한 통제권도 함께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민원을 보면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대신 관리하던 계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나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이것저것 자동이체를 걸어두거나 필요할 것 같아서 미리 돈을 빼두거나 이런 일들이 본인 모르게 쌓이는 거죠. 76살 신기남님은 아들이 효자라고 모든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맡기셨어요. 아들도 부모님 편하게 해드리려고 여러 가지를 대신 처리해드렸죠.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신기남님 계좌에 본인도 모르는 자동이체가 여러 개 걸려있고 알지 못하는 적금도 가입되어 있었어요. 아들이 좋은 뜻으로 한 일이지만 정작 본인은 내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걸 정리하는데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가족에게 설명이랑 동행은 부탁하되 직접 누르는 손은 끝까지 본인이 유지하는 겁니다. 가족은 옆에서 화면을 보면서 여기 누르세요, 저기 누르세요 알려주는 역할만 하고 비밀번호는 본인만 아는 구조를 끝까지 지키셔야 해요. 주의할 점은 비밀번호를 종이에 적어서 가족 모두가 볼 수 있게 두지 말고 기억하기 쉬운 방식으로 스스로 외우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계좌의 비밀번호를 누가 알고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이렇게 잘못된 상식 5가지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이 상식을 어떻게 새롭게 바꿔야 2026년 이후에도 편하게 내 돈을 지킬 수 있는지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확장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건 조회부터 한 달 연습하기입니다. 잔액이랑 거래 내역을 스스로 보는 습관은 사기 예방이랑 수수료 전략의 가장 기초가 되는 행동이에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큰돈 이체까지 다 하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커져서 쉽게 포기하게 돼요.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주에는 잔액만 보는 날을 정하세요. 월요일하고 목요일 이렇게 주 2회만 휴대전화를 켜서 은행 프로그램을 누르고 잔액 화면만 보는 겁니다. 숫자가 맞는지 확인만 하시면 돼요. 둘째 주에는 거래 내역 화면을 위아래로 내려보는 것까지 해보세요. 언제 돈이 들어왔고 나갔는지 흐름만 보는 거예요. 셋째 주에는 입금이 들어오는 날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연금 들어오는 날 아침에 한번 보고 저녁에 다시 한번 보면서 숫자가 늘어난 걸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늘려가면 한 달 안에 확실하게 익숙해지십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 안에 잔액 조회만이라도 한번 직접 눌러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 실천법은 생체 인증을 한 번만 등록해 두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생체 인증을 모든 거래를 대신하는 만능 열쇠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건 특정 상황에서 본인을 다시 확인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통장이랑 신분증으로 안 될 때 한 번 더 확인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집에서 혼자 휴대전화로 따라하다가 헷갈리면 바로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은행 창구에 직접 가서 직원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말씀하면 될까요? 은행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인증 절차가 강화된다길래 미리 준비하고 싶다. 지문이나 손바닥 정맥 같은 확인 방법을 한 번만 등록해 보고 싶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직원이 필요한 준비물이랑 과정을 천천히 안내해 줄 겁니다. 보통 신분증하고 통장만 있으면 되고 등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분도 안 됩니다. 손가락 한 번 대고 간단한 확인 절차 거치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 10분이 앞으로 몇 년간의 불편을 확 줄여줍니다. 여러분은 가까운 은행 한 곳을 정해서 생체 인증 등록을 한번 해볼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세 번째는 일회용 비밀번호를 준비해 두는 겁니다. 예전에는 작은 기계를 들고 다니면서 일회용 비밀번호를 쓰는 방식이 많았어요. 요즘은 휴대전화 안에서 번호를 만들어주는 방식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큰 금액을 이체하거나 중요한 거래를 할 때 한 번 더 확인하는 안전장치거든요. 그런데 막상 필요한 순간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거래를 못하고 다시 은행에 가야 하는 불편이 생깁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혼자서 휴대전화의 설치를 시도하다가 중간에 막히면 오히려 더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은행에 가서 직원한테 도움을 받으세요. 은행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일회용 비밀번호를 미리 준비해 두고 싶다. 휴대전화에 어떻게 설치하는지 알려달라. 그러면 직원이 시키는 대로 한번 연습까지 시켜줄 겁니다. 큰 금액을 움직이지 않아도 돼요. 작은 금액으로 내 통장에서 내 다른 계좌로 한번 보내보는 연습만 해도 훨씬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실제로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지금 일회용 비밀번호를 어떤 방식으로 쓰고 계신지 아니면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번째 실천법은 무료 금융교육이랑 복지관 교육을 활용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 기관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금융교육을 운영하고 있어요. 은행에서도 하고 복지관에서도 하고 주민센터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어르신들이 이런 정보가 없어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저도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 교육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면 대부분 관심을 보이세요. 그런데 어디서 하는지, 언제 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모르니까 포기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단순히 사진 찍기나 문자 보내기만 가르치는 교육으로는 금융 불안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금융거래에 특화된 교육을 찾으셔야 해요. 어떻게 찾느냐면 내가 자주 가는 은행 고객 상담 번호로 전화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이 있는지, 우리 동네에서 가까운 곳에서 언제 하는지 알고 싶다고요. 또 우리 동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도 전화해서 디지털 금융교육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교육에 가실 때는 준비물을 꼭 챙기세요. 내 통장, 신분증, 휴대전화, 그리고 평소 궁금했던 내용을 종이에 메모해서 가시면 훨씬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교육 시간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보세요. 강사들이 어르신들 가르치는 걸 업무로 하는 분들이니까 여러 번 물어봐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우리 동네에서 어떤 금융교육이 열리는지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내 금융 비상 메모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갑자기 사기 전화가 오거나 계좌가 막혔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가장 큰 위험이 뭐냐면 모르는 번호로 바로 다시 전화하는 행동입니다. 사기꾼들이 바로 이걸 노리거든요. 당황한 상태에서 알려준 번호로 전화하면 그게 사기꾼 번호인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확한 번호를 적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절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메모에 비밀번호나 인증번호를 적어두는 순간 그 메모가 가장 큰 구멍이 됩니다. 비밀번호는 절대로 적으면 안 돼요. 그럼 뭘 적어야 하느냐? 집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세요. 거기에 내가 쓰는 은행 이름 두세 개를 적습니다. 그 밑에 각 은행의 고객 상담 대표 번호를 적어요. 이 번호는 은행 통장 뒷면이나 은행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계좌가 있는 은행 목록을 적고 생체 인증이랑 일회용 비밀번호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표시해 두세요. 이렇게 메모를 만들어 두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 무조건 이 메모에 적힌 번호로만 전화를 거는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누가 전화해서 다른 번호를 알려줘도 절대 그 번호로 걸지 마시고 끊으신 다음에 내가 적어둔 대표 번호로 다시 거세요. 그게 진짜 은행인지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집에는 혹시 이런 금융 비상 메모가 한 장이라도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로 말씀드릴 건 가족과 함께 연습하는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혼자서 이것저것 해보다가 막히면 포기하기 쉬워요.
그런데 자녀나 손주랑 같이 앉아서 차근차근 해보면 훨씬 수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30분만 시간을 내서 함께 해보세요. 첫째 주에는 잔액 조회만, 둘째 주에는 거래 내역 보기만, 이렇게 천천히 늘려가는 겁니다. 이때 가족한테 부탁할 게 있어요. 너무 빨리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직접 손으로 누를 수 있게 기다려 달라고 하세요. 가족들은 빨리 알려주고 싶어서 대신 눌러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손으로 직접 눌러봐야 나중에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비밀번호는 가족한테도 알려주지 마세요. 가족이 옆에서 어디 누르라고 알려줄 수는 있지만 비밀번호 입력은 무조건 본인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족과 함께 앉아서 금융 연습을 해볼 수 있을까요? 7번째는 작은 성공 경험을 쌓는 겁니다. 처음부터 큰 금액을 이체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통장에서 내 다른 통장으로 1,000원만 보내보는 거예요. 성공하면 그 1,000원을 다시 원래 통장으로 돌려놓으세요. 이런 작은 성공을 몇 번 경험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아, 내가 할 수 있구나. 생각보다 어렵지 않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시게 돼요. 은행 직원한테 부탁하면 옆에서 도와주면서 연습시켜줍니다. 실제 돈을 움직이는 게 무서우시면 처음에는 직원이 화면만 보여주면서 설명만 들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직원이 옆에 있을 때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단계를 밟으면 두려움이 점점 줄어듭니다. 여러분은 첫 번째 작은 성공 경험을 언제 만들어 보시겠어요? 여기까지가 2026년 이후를 대비해서 미리 해둘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법입니다. 하나하나 다 어렵지 않죠?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용기 내서 한 걸음씩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잘못된 상식을 그대로 두었을 때랑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씩 움직였을 때의 차이를 비교해보고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를 함께 정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6년부터 바뀌는 금융 환경은 여러분의 돈을 빼앗으려는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의 돈을 더 안전하게 지키려는 변화입니다. 다만 통장과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는 옛날 상식을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 그 안전장치가 여러분에게는 불평과 헛걸음으로 먼저 다가오게 됩니다. 변화의 방향은 좋은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좋은 것도 나쁘게 느껴지는 거죠. 잘못된 상식을 그대로 두면 어떤 위험이 생길까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통장과 신분증만 들고 은행에 갔다가 추가 인증을 요구받고 중요한 날에 현금을 바로 찾지 못해 일정이 꼬일 수 있습니다. 손주 학원비 보내야 하는데 며칠씩 늦어지고 명절 준비해야 하는데 용돈을 제때 못 챙기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한두 번이면 참을 수 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은행 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스마트폰 금융을 무조건 피하다 보면 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거래 내역을 제때 확인하지 못해서 수수료가 조금씩 새어나가거나 이상한 출금이 여러 번 나가도 뒤늦게 발견하게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통장 정리하러 은행 갈 때까지 기다리는 사이에 사기꾼은 이미 여러 번 돈을 빼간 뒤일 수 있어요. 그때는 신고를 해도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생체 정보 등록을 무섭다고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본인 확인이 필요한 거래가 점점 늘어나는데 그때마다 추가 서류를 챙겨야 하고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문 한 번 찍고 끝나는데 나만 서류 들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점점 금융거래 자체가 귀찮아지고 나는 이 세상에서 뒤처지는 사람이라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종이 통장만 믿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정작 필요한 순간에 통장 기록만으로는 부족해서 다시 은행에 가야 하는 불편이 생깁니다. 상속이나 증여 같은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 통장 책자 대신 거래 내역서랑 증명서를 요구받는데 그걸 미리 준비 안 해두면 급하게 뛰어다녀야 해요. 나이 드신 분이 여러 번 은행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가족에게 모든 비밀번호를 맡겨버리면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편한 대신 내 계좌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스스로 전혀 모르는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자동이체가 몇 개 걸려 있는지, 어떤 적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매달 얼마씩 나가는지 이런 걸 본인이 모르면 나중에 정리할 때 엄청난 혼란이 생깁니다. 내 돈인데 내가 관리를 못하는 상황, 그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반대로 오늘부터 올바른 관리로 방향만 살짝 틀어도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회부터 시작해서 한 달만 연습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서도 내 계좌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서 사기 전화가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계좌가 막혔다는 전화를 받아도 내가 직접 확인해 보니까 아무 문제 없네, 이거 사기네,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이상한 출금이 생겨도 바로 발견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생체 인증이랑 일회용 비밀번호를 미리 등록해 두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은행 창구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할 때도 짧은 시간 안에 처리가 끝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서류 찾느라 헤매는 동안 여러분은 지문 한번 찍고 바로 끝내는 거예요. 시간도 절약되고 마음도 편안하고 무엇보다 내가 세상 변화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금융 비상 메모를 만들어두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당황스러운 전화가 와도 적어둔 대표 번호로만 다시 걸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사기꾼이 알려준 번호로 전화하는 실수를 막을 수 있어요. 이것만 해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메모 한 장이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방패가 되는 겁니다. 가족과 함께 연습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혼자 끙끙대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함께 웃으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손주가 할머니한테 가르쳐 드리면서 가족 간의 대화도 늘어나고 세대 간 이해도 깊어집니다. 무엇보다 내가 배우려는 노력을 하는 모습을 자식들이 보면 존경하는 마음이 더 커지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제안은 딱 하나입니다. 이번 주 안에, 늦어도 이번 달 안에 내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은행 한 곳을 고르세요. 그리고 여유 있는 시간에 한번 방문해 보는 겁니다. 가셔서 직원한테 이렇게만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인증 절차가 강화된다고 들었는데 미리 준비하고 싶다. 잔액이랑 거래를 휴대전화에서 줘야 하는 방법하고 생체 인증 방법, 그리고 일회용 비밀번호 준비까지 한 번에 설명을 듣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직원이 다 안내해 줍니다. 시간은 1시간도 안 걸려요. 이 한 번의 방문이 앞으로 몇 년간의 불편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안 하는 것과 실제로 해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김에 바로 실천으로 옮겨보시겠어요? 망설이지 마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실제로 사기꾼들이 어르신들의 불안과 상식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떤 말투를 쓰는지, 어떤 이야기 구조로 접근하는지, 그리고 그때 딱 한마디만 하면 깔끔하게 끊어낼 수 있는 표현까지 정리해서 들려드릴게요. 보이스피싱 예방하는 실전 대화법이니까 꼭 기대해 주세요.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와닿았던 부분이 어디였나요? 아니면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어떤 부분이든 좋으니까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